안녕하세요. 정커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29% 상승, 코스닥은 0.8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박스권의 하단 구간에서 여기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좀 깨게 되면 굉장히 그 공포감, 두려움이 느낄 수 있는 이 하단 구간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하루는 뭐 2, 3%씩 매일 코스피 기준으로도 뭐 2, 3%씩 급락,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굉장히 그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가운데서 다행히 일단 박스권 하단은 크게 코스피는 뭐 3000 이자 이 박스권의 하단 구간이고요. 코스닥은 900포인트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이제 살짝 깨고 요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놀고 있고 900포인트이자 121선 그리고 전 고점이었던 이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력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뭐 코스닥을 기준으로 제가 뭐 설명을 여러 번 좀 드렸었기 때문에 요때랑 8, 9, 10월에 있었던 어떤 조정 패턴이랑 지금 사실 되게 패턴 자체는 유사하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요 정도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900을 이탈하지 않고 좀 상방으로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지 여기를 결국은 꺾이는 모습이 나올지 봐야 되겠는데요. 혹시 뭐 의미 있는 뭐 가격대이기도 하고 코스피 기준으로 예를 들면은 3000이고 여기에 61선을 깨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되겠죠. 얘가 꺾이게 되면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은 900포인트 이자 121선을 뭐 이탈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물론 공포감이 굉장히 들 수 있는 변곡점의 구간이고 중요한 라인이긴 하지만 꺾이더라도 어떤 뭐 대세 추세의 마무리 고점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보다는 조금 더 그냥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조정폭이 조금 더 길어졌다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상승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니까 무조건 뭐 주식 비중 100%로 홀딩 이러시면 안 되겠죠. 주식 비중은 이미 이런 어떤 조정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꺾이면 리스크 관리하면서 비중 줄였다가 다시 돌리면 비중 채워서 혹시 이렇게 가면은 이익이 나는 거지만 여기서 가려다가 다시 꺾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또 리스크 관리하고 비중 조절하고 여기서 이제 꺾이게 되면 또다시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 조절이 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추이를 좀 지켜보고 조금 지금 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조정 장인데 이 안에서 변동성이 뭐 변동성 없이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빼는 장이면 그냥 답답함만 있을 뿐이겠지만 지금은 조정장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큰 혼조스러운 그런 장세다 보니까 코스닥은 뭐 분봉으로 한번 보면 야 이거 뭐 웬만하신 분들은 진짜 대응하기가 어렵죠. 고점 대비 4% 반등 하나 없이 다이렉트로 꽂은 다음에 다시 3.3% 올렸다가 여기서 다시 다이렉트로 한 3.5% 내렸다가 이게 하루하루 벌어지는 변동성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조금씩 변동성이 줄어드는 수렴의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방향성을 상방으로 잡을지 하방으로 잡을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고 사실 오늘 바닥을 900포인트 부근에서 바닥을 다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외인 기간 좀 양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배수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코스닥은 개인이 오늘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린 부분이 있고요. 기관도 금융투자 쪽에서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투신이나 연기금 쪽이 사줘야 조금 더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는데 금융투자 기관 중에서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금투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적인 자금의 성격을
투신이나 뭐 연기금보다는 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애매한 구석은 있다. 그리고 어쨌든 외국인이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 시장의 반등의 질도 좋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뭔가 조금 시장이 확실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개인이 이런 식으로 힘겹게 올려주는 장에서는 장은 올라가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지금은 뭔가 좀 강력하게 내가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조금 그냥 관망하는 자세에서 종목별로 그냥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해놓고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도 테마는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VR, AR 관련주들이 되는 거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 주 매매 전략, 그러니까 2월 마지막 주 매매 전략 한번 설명드릴 때 이때였군요. 요때 한번 제가 짚어드렸었고 10대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덜한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랑 넷플릭스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지금 플랫폼 이용 시간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로블록스 상장 이야기도 조금씩 뭐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뭐 그나마 네이버 정도가 관련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네이버가 뭐 테마로 뭐 엮이고 이럴 일은 없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제가 요거 아무튼 한번 다뤄드렸었고 월요일 날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3월 첫째 주 매매 전략 다뤄드릴 때도 제가 SNS 시대가고 메타버스가 온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VR, AR 관련주들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설명 한번 2주 연속 드렸었는데 굉장히 강하게 오늘 테마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뉴스나 재료 매매를 할 때 이미 좀 관련주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내가 선택한 종목이 가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뉴스나 재료는 내가 잘 선택해서 공략이 잘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뉴스나 재료가 테마로 형성이 될 때 가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뉴스나 재료 매매, 선침의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저도 알려드렸었던 게 이렌텍이랑 뭐 토탈소프트, 한빛소프트도 알려드렸었고 IM, 뭐 YJ M게임 요 정도 제가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뭐 YJ M게임이나 뭐 이렌텍, 한빛소프트는 뭐 어제부터 사실 어제 한빛소프트가 상한가를 들어갔고 뭐 이게 누구 관련주냐 뭐 어떤 테마냐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얘 혼자 딸랑 들어가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 어떤 테마가 좀 형성이 되나라는 의구심 좀 있었죠.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얘 혼자 갔기 때문에. 근데 오늘 집단적으로 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확실히 좀 강한 테마로 형성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차트적으로 제일 좀 좋아 보였던 것은 사실 이렌텍이었는데 한빛소프트가 오늘까지 해서 뭐 거의 50% 이상 상승이 좀 나오면서 어찌됐건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가 거의 없을 때부터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시장에서 강하게 좀 반영이 되어져서 반갑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1등주는 뭐 어제 홀로 치고 갔기 때문에 한빛소프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대장은 선익시스템, 그 뒤로 CMS 에듀, 엔게임, 알체라, IM, 칩셋미디어도 오후장에 갑자기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강했고요. 실제 안에서 이제 재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CMS 에듀가 연관성으로 보면은 가장 조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최대 업체 미국의 유니티랑 뭐 교육 관련 제휴 계약을 뭐 체결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뭐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일단 급등이 나왔는데
뭐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이 매물대를 한번 소화해주는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있다가 다시 한번 뭐 치고 나가는 뭐 패턴도 많기 때문에 일단 재료로서는 가장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실제적인 뭐 업무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뒤늦게 좀 치고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물 소화하는 장대 한번 뽑고 그 다음에 좀 조정 거쳤다가 다시 전고점 넘어오면서 시세를 한번 내주는 경우가 이런 패턴으로 좀 많이 가겠죠. 요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역배열권으로 쭉 하락하다가 매물 소화하는 봉 하나 나오고 조정 거치고 완전히 뚫어내는 이런 상승 한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패턴. 얘가 만약에 얘가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얘가 만약에 여기서 더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방금 보여드린 신성이인지 같은 패턴으로 갈 확률도 있겠다. 그 다음에 쿠팡 상장 관련주들도 강했죠. 얘네는 제가 쿠팡이 실제적으로 상장을 앞두고 한 번 더 파동이 뭐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몇 번 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 동방은 조금 잔파동이 한번 일단은 나왔었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위험자를 좀 떼주고 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또 눌리면서 위험자를 떼고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 아마 큰 상승이 한 번 정도 더 연출이 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동방이 막 그렇게 이제 급등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이에 어제 서울식품이나 오늘은 뭐 쇼박스 좀 후발주로 분류되어지던 애들이죠. 그 다음에 오늘 대장은 미래생명자원이었는데 얘가 쿠팡 관련주이기도 하고 오늘 또 공교롭게도 곡물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좀 오늘 굉장히 강했던 두 가지 테마에 둘 다 속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오늘은 뭐 대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째 지금 쿠팡이 11일 날 디데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직도 충분한 기간은 남아 있고, 근데 관련주들 보시면 동방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파동 한 번이 더 충분히 나와도 무리 없을 만한 굉장히 좀 그림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보실 게 KCTC 보시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페이크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뭐 살짝 뭐 눌렀다가 음봉이 나왔다가 이렇게 11일 맞춰가지고 한번 파동이 어찌됐건 상장을 앞두고 여기서 이대로 그냥 허무하게 죽는다. 요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먹을 구간이 나올지 모르겠다. 쇼박스는 이미 좀 반등이 나와버렸고, 포장재인 대형 포장이랑 인터파크도 같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죠. 다만 뭐 어쨌든 반등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애들은 동방이랑 뭐 KTH랑 KCTC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정치 테마주들이 좀 들썩였어요. 특히 윤석열 주들이 오늘 좀 어제부터 사실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이미 대시세를 냈잖아요. 서현 같은 경우도 한 4,0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한번 찍고, 이런 어떤 역배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리는 자리들, 이런 어떤, 그러니까 뉴스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재탕이고, 이때 시세를 만들었던 뉴스보다 이런 구간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굉장히 이때보다 더 시장을 달굴 수 있는 뉴스의 강도가 높았을 때만 이런 구간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시세를 내고
이렇게 이제 많은 역배열로 많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애들은 바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설거지 반등식으로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유지를 다시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의지를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죽어버린 애들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완전히 설거지 파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어떤 그 재료로서만 보면 어찌됐건 윤석열 관련주들도 그렇고 뭐 이낙연 이재명 관련주들 모두 어 완전히 뭐 여기서 이렇게 소멸될 만한 또 재료는 아닌 것 같아서요. 보통이라면 이 정도 시세 내고 요렇게 하락이 나왔으면 쳐다보지 않을 패턴인데 정치 테마주들은 언제 또 다시 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지켜볼 필요는 정도는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물 가격 상승 관련해 가지고도 뭐 미래생명자원이랑 팜스토리 정도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어떤 혼조 장세입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좀 혼조 장세에서는 시장이 떨어질 때는 시장 대비 내 종목의 하락률이 훨씬 크고 반면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시장보다 시장 대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락했을 때보다 반등하는 상승률은 더 적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녹는 거거든요. 수익률 측면으로만 보면. 근데 지금 조금 어려운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일부 강력한 테마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지수랑 똑같이 큰 조정 이후에 약간 좀 숨고르기 국면 안에 거의 대부분이 그런 위치에 있을 거라고 봐요. 또 뭐 그런 가운데 조금 뭐 대형주 중에서는 돋보이는 애가 SK 하이닉스라고 제가 좀 여러 번 좀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고 하이닉스 이때쯤에도 제가 얘가 조금 주도주가 코스피가 방향을 다시 돌리면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뭐 지금 한번 많이 올랐었던 LG전자를 제끼고 한번 상승률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14만원 뚫어놓고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지금 뭐 그래도 이런 식으로 기간 행보로 빼면서 수렴 구간 안에 있고요. 아까도 이따 요거 보고 이제 보여드릴 현대차도 마찬가지 자리인데 뭔가 지금 시장이 결국은 시장이 돌아나가는 어떤 방향성을 확인하고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어떤 수렴의 끝에서 변곡점의 구간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틀어주면 이런 구간에서 차라리 공략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떨궈버리면 또 관망했다가 다시 좀 올라오면서 추세를 잡으면 또 접근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현대차도 뭐 계속 뭐 기간 조정으로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수렴의 구간에서 방향을 그래도 이제 좀 틀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을 그래도 잡는 구간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매매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제 현대차 관련주들도 대부분 좀 급등 후에 어느 정도 좀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이제 조금씩 생기는 조정 구간 안으로 좀 들어오고 있어서 시장이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그 조정을 끝내고 상방으로 돌아 나가게 되면 이런 이제 종목들도 같이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유효한 구간에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시장이 여기서 다시 상승해 줘야 되는 거죠. 뭐 현대 위아, 모비스, 뭐 만도 이런 종목들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은 조정을 받은 구간에 와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단타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뭐 이제 조금 이제 스윙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구간에서 조금씩 뭐 분할 매수 영역으로 잡아 들어가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까, 나쁘지 않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시간외를 저도 방금 조금 확인을 했는데 내일은 뭐 포스코 관련주들, 철강주들의 날이 되겠네요. 일단 뉴스를 살펴보면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 좀 가지고 있는 리튬 염호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데 또 배터리 만드는데 리튬이 많이 쓰이잖아요. 또 이런 면도 부각이 되면서 지금 뭐 현재 가치가 35조 원 가량으로 추산이 되어지고, 요 리튬이면은 뭐 한 3억 대 이상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재료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재료 뉴스 상당히 괜찮네요. 아무튼 포스코도 차트적으로도 딱 여기 이제 전고점 뚫어주면서 딱 마감을 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대장 역할 했던 종목들은 보시면 뭐 포스코 강판 있고요. 이음봉 나오면서 좀 눌림 구간이었었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엠텍 또 뭐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 있고 괜찮은 눌림 자리였었네요. 고려제강도 고려제강은 좀 약하네요. 어쨌든 포스코 엠텍이 시간의 상한가, 포스코 강판은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들어가네 마네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은 뭐 포스코 엠텍이 일단 오전에 대장주로 좀 치고 나갈 확률이 있겠습니다. 뭐 철강주도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좀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재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매매하기가 편하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 뭐 비덴트나 위지트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재료가 형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내가 이 테마주를 보유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뭔가 굉장히 조금 뭐 호황제가 많이 작용하는 종목들 있죠. 이런 테마들 있죠. 이런 테마들은 되게 조금 손이 저는 사실은 안 가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풍기 관련주, 예를 들면은 반도체 풍기 관련주 SFA 반도체 제가 굉장히 좀 좋다. 얘도 지금 계속해서 저는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3차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이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뭐 한농화성이나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재료가 매매하기에 부담이 없고, 뭐 반도체 풍기 재료,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재료, 그 다음에 뭐 철강 재료, 그 다음에 또 뭐 최근에 뭐 스판덱스 호황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애들, 효성 첨단 소재나 그다음에 뭐 효성 TNC나 이런 어떤 재료들은 내가 뭔가 좀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안절부절할 필요가 별로 없는, 갑자기 나오는 어떤 악재 때문에 손실을 입을 필요가 없는, 뭐 그러니까 이쁘게 올랐다가 이쁘게 조정받고 또 이쁘게 반등이 나와주는, 사실 그런 재료들을 위주로 저는 좀 비중 베팅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재료가 되게 좀 좋은 재료, 좋은 테마인지를 구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뭐 우주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우주 항공도 뭐 어떤 뭐 테마 자체에 뭐 악재가 나온다거나 그럴 만할 게 없잖아요. 뭐 얘네들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파동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하다가 3차 파동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테마 재료가 선택이 되고 얘네가 시장에서 주도주로 발돋움을 하게 되면 1차 파동 안에서 매매하고, 또 2차 파동 안에서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또 매매하고,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길목까지 매매를 딱 하고, 이제 3차부터는 조심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마주는 리듬을 타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좋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어떤 눌림목, 안전한 눌림목 구간들이 뭐 이런 구간들이거든요. 이런 구간들, 뭐 이런 안전한 자리들 좀 골라가지고 매매를 해주시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직장인들도 충분히 주식을 하실 수 있다.
네, 뭐 아까 비트코인 제가 가격도 좀 보고 했는데, 뭐 차트 그냥 뭐 주식 하시는 분들도 뭐 차트만 봐도 여기서 이제 급락 나왔다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죠? 이렇게 하다가 언제 또 어떻게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관련주들도 반등이 나오겠죠? 그 충분히 조정도 어느 정도 받은 자리이기도 해서 충분히 반등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보고 있습니다. 비덴트가 아직까지는 흐름이 그나마 가장 좀 살아있기 때문에 비덴트 괜찮은 것 같고 뭐 다날도 오늘 일단은 반등이 좀 나와줬고 위지트 시간에서 좀 오르고 있네요. 음, 한번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